환자분이 알고 봤더니 나는 다초점을 할 생각도 없는데 마치 다초점을 해야 될 것처럼 설명을 하고, 또 다초점을 하려면 이 눈에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각막을 깎아야 되고, 그런 추가 시술까지 안 하면 수술하고 나선 시력이 안 나올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너무 과한 점이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의사분들이 아직까지도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이 재수술하는 병원들을 찾아다니시다가 어떤 치료를 또 권유를 받으셨는데, 사실은 또 이제 그런 필요가 없는데 좀 과하게 권유를 받으시고 하고 나서 오히려 효과를 못 보고 더 위험해진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셨고요, 59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다른 병원에서 5년 전에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로 수술을 받았으면,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선명도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렌즈이기 때문에 교정 시력이 1.0이 나올 걸 기대를 하시고 수술을 받으셨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시력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력이 한쪽 눈이 잘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5년이나 지났는데 그 병원에서는 이제 원인을 찾지를 못하셨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었죠. 두 눈 다 똑같은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오른쪽 눈은 시력이 1.0까지 잘 나오지만 왼쪽 눈은 맨눈 시력이 0.4 정도 나왔고, 안경을 쓴 교정 시력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0.7까지 밖에는 시력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원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쭉 검사를 하다 보니까, 우선 이 환자분은 코링 렌즈라고 하는 난시 교정용 렌즈를 사용을 하셨는데 여전히 난시가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고, 코링 렌즈로 난시가 분명히 잡힌다고 듣고 수술을 하셨는데 난시가 남아 있어서 이 환자분이 조금 의아해 하셨던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세히 이제 각막 모양을 들여다봤더니 하얀 혼탁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과거에 이 환자분은 각막에 어떤 이물질이 튀어 들어가서 그 이물질이 박혀서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었던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분이셨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이 환자분은 이물질이 튀어 들어갔었던 부분이 약간 뿌옇게 혼탁이 남는 흉이 남아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흉이 남아 있게 되면 각막의 모양의 불규칙성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발생을 하게 됐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불규칙성이 있는 눈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오직 각막 지형도라고 하는 각막의 모양을 평가하는 검사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검사를 해보지 않고서는 원인을 알 수가 없고요. 각막 지형도의 정상적인 사람들의 눈의 각막 지형도를 보시면 각막의 모양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 이 구역별로 선이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노란색 부분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나비 날개 모양으로서 양쪽이 대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이 환자분의 케이스는 각막 지형도를 보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노란색 부분이 있지만 아래쪽 부분은 전혀 색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 부분이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대칭이 안 되는 그런 각막 모양이었었고, 그 이유는 과거에 이물질이 튀어 들어가서 생겼던 혼탁 때문에 이런 각막 모양의 변형이 중심부에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건지는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우선 이렇게 시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보른 각막이라고 하면 중심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정확히 그대로 투과를 하게 되고, 주변부로 갈수록 각막이 꺾여지는 정도가 심하니 빛이 더 많이 꺾이게 돼서 결국 한 지점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게 정확히 한 군데 상이 맺혀야 선명도가 좋게 되는데, 이 환자분의 각막을 모식도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이렇게 고르지만 한쪽은 이런 식으로 역으로 이렇게 꺼져 있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은 정확히 한 군데 모이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뒤쪽으로 분산이 돼버리는 효과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 물체를 보더라도 상이 뚜렷하게 망막에 맺히지가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건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한 가지 테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드렌즈를 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건데요, 각막 표면에 이런 울퉁불퉁한 부분을 렌즈가 덮어버리면서 렌즈와 각막 사이의 불규칙한 부분들은 눈물로 채워지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안구 표면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안구 표면이 형성이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빛은 정확히 다시 한 군데의 점에 맺힐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각막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력이 떨어졌었던 눈이라고 한다면 이 RGP 렌즈를 껴서 정상 시력이 나온다. 그러면 이걸로 각막 모양의 비대칭성 때문에 결국 시력이 떨어졌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케이스도 맨눈으로 그냥 검사를 했을 때는 교정 시력이 0.7까지 밖에는 안 나왔지만, RGP 렌즈를 끼고 새로운 표면을 형성시킨 다음에 시력 교정을 했을 때는 1.0까지 교정이 됐었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만약에 수술을 안 할 거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히 RGP 렌즈를 끼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인 방법을 원하신다고 하면 결국 대칭성이 안 맞는 각막을 대칭적인 모양으로 바꿔주는 수술법을 결국 이용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막의 모양 지형도를 통해서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검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분석을 해서 전체적인 모양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각막을 깎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레이저 기계를 이용을 해서 각막의 모양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수술 전의 모양을 보시면 각막의 위쪽 부분만 노란색 부분이 있고 아래쪽 부분은 파란색 부분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시고 났더니 비슷한 색깔의 노란색 부분이 아래쪽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교정 시력을 다시 측정을 해봤을 때는 1.0까지 교정이 되고 있는 눈인 거죠. 그러면 모든 이런 각막에 불규칙이 있는 사람들은 각막을 다 깎아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고요. 이 환자분의 케이스는 30대 남자 환자분이셨고, 과거에 시력교정술을 받았는데 시력교정술을 받으면서 각막이 깎인 위치가 굉장히 주변부로 잘못 깎여 있었던 그런 눈이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막이 깎인 부분인데 중심부가 깎인 게 아니고 완전히 저 위쪽이 각막이 깎여져 있었던 그런 눈이었었던 거죠.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렇게 각막이 깎인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 인공수정체가 들어가게 되면 시력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다른 병원에서 각막을 뭐 깎아서 모양을 맞춰줘야지만 시력이 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들으시고 그 수술이 진짜 필요한 수술인 건지 의문점을 가지셨었고요. 저랑 얘기를 하시고 수술 전 상담을 통해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면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희가 상의를 했고, 혹시나 하고 나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술 후에 각막을 깎아서 맞춰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엔 스토링 렌즈로 수술을 했었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환자분은 왼쪽 눈이 맨눈으로 1.0까지 교정이 아주 잘 돼서 멀쩡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각막의 모양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엔스 렌즈로 그냥 수술 받으시고 정상 시력이 나와서 추가적인 각막 시술을 안 받고 그냥 지내고 계신 분이고요. 또 다른 환자분입니다. 40대 남자 환자분이셨었고, 이분 같은 경우도 각막의 지형도를 보면 과거에 각막이 이상하게 깎였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도 다른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갔더니 각막을 깎아서 각막의 모양을 맞춰주는 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초점 렌즈로 수술 받으시죠 라고 권유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환자분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환자분은 사실 다초점 렌즈에 대한 그런 니즈가 없던 분이셨어요. 병원에서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시켜야 우선 병원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 병원의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방법들만 설명을 하고 환자분에게 수술 권유를 했던 거죠. 근데 환자분은 영 뭐가 이상하고 찝찝한 느낌이 드셨던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진짜 이게 그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눈이냐 라고 물어보셨고, 그렇게 안 하셔도 시력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아이엔 스토링 렌즈로 동일하게 수술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근시를 좀 남겨놓고 수술을 하셨고, 맨눈으로 시력이 0.4, 원거리 시력은 교정에서 1.0까지 교정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각막이 중심에서 벗어난 채로 깎여 있었던 눈이었었고, 과거에 젊어서 한 번 깎는 수술을 받으셨고 총 3번의 각막을 깎는 수술을 받으셨던 거죠. 각막을 그렇게 너무 많이 깎으면 각막이 무슨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도 아니고 여러 번 깎아버리게 되면 너무 얇아져서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하고 저희가 각막 정밀 검사를 해보게 됐더니 각막의 두께가 아니나 다를까 중심부가 가장 얇은 부분이 200마이크로 초반대로 남게 되거든요. 과거 정말 쌍팔년도의 FDA 기준으로 봐도 위험한 수준이고요. 요즘에 시력교정술을 하시는 의사분들 중에 이 기준 가지고 수술하는 병원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이 라식 라섹이라는 수술이 정말 맨 처음 개발이 됐을 때 그냥 아무나 그냥 수술해도 되는 줄 알았던 그 시절에 세워졌던 기준이거든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한때 이런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를 환자분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환자분은 그냥 안전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시는데, 하고 나서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준인 거죠. 환자분은 2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완벽한 각막 모양이 됐느냐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인 거죠. 각막을 깎는 재수술을 받으신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백내장이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경과를 보시다가 눈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유를 드린 상태고요. 환자분이 알고 봤더니 나는 다초점을 할 생각도 없는데 마치 다초점을 해야 될 것처럼 설명을 하고, 또 다초점을 하려면 이 눈에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각막을 깎아야 되고 그런 추가 시술까지 안 하면 수술하고 나선 시력이 안 나올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너무 과한 점이 있다는 거죠. 백내장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 눈 검사를 해서 이런 점을 발견을 하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수술 전에 추가적인 각막을 깎는 수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권유를 받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짜 나한테 필요한 수술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각막 모양이 시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 그렇다고 또 이거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마치 수술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과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도 동시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이런 각막 모양이나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